안녕하세요. 숲 해설가 모모입니다. 오늘은 사당역 3번 출구에서 인사드립니다. 사당역 3번 출구 밖으로 나오셔서 200m 직진해주세요. 오늘은 서울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등산 코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등산 코스이지만 완만한 숲길이 주로 이어지는 코스로 큰 부담 없이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이니 참고해주세요. 횡단보도 앞 서울 둘레길 표지판이 보이는 길목에서 왼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카페를 지나 직진해주세요. 언덕길을 100m 정도 올라가셔서 왼쪽 길로 들어가 주세요. 버스 차고지를 지나 오른쪽으로, 다음 갈림길에서도 오른쪽 길로 올라가 주세요. 숲길 입구까지 가는 마지막 오르막길이 100m 정도 이어집니다.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고 초록 숲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숲길 입구까지 올라오는 길이 조금 험난했어서 그런지 더욱 반가운 기분이 들었는데요. 서울 둘레길의 길맞이가 되어주는 주황색 리본과 안내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서 오늘의 숲길이 시작됩니다. 안내판에는 현재 우면산 수해복구를 위한 폐쇄 구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코스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숲길에 들어서자마자 직박구리가 예쁜 목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시끄럽기로 소문난 직박구리가 이렇게 예쁜 소리로 울 때는 바로 짝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사랑꾼의 면모가 느껴지는 재미난 장면입니다. 길을 걷다가 실에 대롱대롱 매달린 애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것일까요? 사실 이맘때 숲에서는 이렇게 공중에 매달린 애벌레들을 정말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애벌레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에 실샘에서 실을 뽑아 매달려 있는 것으로 바람을 이용해 다른 곳으로 먹이를 찾아 이동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숲길을 걸으며 정말 많은 애벌레들을 만났는데요. 이맘쯤 숲에서 볼 수 있는 재미난 광경이니 꼭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다시 숲길을 가다 정말 예쁜 연분홍빛 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철쭉입니다. 진달래가 피는 이른 봄이 가고 철쭉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진달래와는 달리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요. 예쁜 빛깔의 꽃 한가운데 점박이처럼 박혀있는 허니가이드가 인상적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꿀이 있어 하고 곤충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시입니다. 꽃이 핀 후 잎이 나오는 진달래와는 달리 꽃과 잎이 동시에 피는 것이 철쭉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잎 모양도 둥글둥글 참 예쁩니다. 길을 걷다 보면 표지판을 자주 만나보실 텐데요. 서울 둘레길 매연 시민의 숲 방향으로 계속 향해 주세요. 그리고 길이 헷갈리실 때는 주황색 리본을 찾아 향해 주시면 됩니다. 길을 가다 반가운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산초나무입니다. 잎에서는 강한 향기가 나서 천연 모기제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잎이 더욱 풍성해지면 산초나무와 같은 운양과 식물에서만 사는 호랑나비 애벌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열심히 위쪽 나뭇잎으로 올라가려는 애벌레를 발견하였는데요. 바람을 타고 새로운 나무로 이동한 것일까요? 공처럼 실을 감아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마침내 새로운 잎에 안착. 여리고 맛있는 잎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먹이터입니다. 애벌레야, 무럭무럭 잘 크렴. 오늘의 숲길 전체 구간의 4분의 1 지점 정도에 오시면 잣나무 숲길이 시작됩니다. 침엽수림이 가지고 있는 기분 좋은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피톤치드 향기입니다. 사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 발산하는 살균 물질인데요. 그래서 피톤치드를 많이 분비하는 침엽수림에서는 다른 식물들을 많이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음 세대는 이어집니다. 숲이 성숙해지면서 침엽수림은 화렵수림으로 변하는데요. 그 시작을 보여주는 듯이 아주 작은 도토리 나무가 잎을 내어 잣나무 아래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이곳까지 옮겨준 것은 누구일까요? 지난 겨울 꼼꼼하게 식량을 숨겨둔 어치일까요? 아니면 청술모일까요? 재미난 추리를 해보며 어린 참나무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내봅니다.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이 흐른 뒤에는 이 잣나무 숲이 울창한 참나무 숲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과 함께요. 잣나무 숲을 지나면 작은 오솔길이 이어지는 숲길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작은 개울들과 그와 함께 나타나는 풍부한 식생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축축하고 그늘진 자리에는 고사리들이 풍성하게 피어나고 사람들이 자주 가는 길 옆에서 꼭 발견하게 되는 국수나무에는 작은 꽃봉오리들이 한껏 맺혀 있습니다. 그늘 사이사이 빛이 들어오는 자리에는 이름처럼 양지에서 자란다는 새잎 양지꽃이 너무 예쁜 꽃들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담기가 힘든 작은 풀꽃들의 모습을 꼭 한번 눈으로 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지의 숲속에서 만날 수 있는 애기나리도 만났는데요. 아래를 보고 피어나는 하얀색 꽃이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숲에서 만나는 꽃들 중에는 아래를 향해 피어있는 꽃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꽃들은 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요. 거꾸로 매달리기를 잘하는 벌들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나비나 나방을 부르지 않고 벌들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의 방식에는 하나의 정답은 없겠지만 무척이나 신비로운 방식들을 알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작은 샘물이 흐르는 개울을 지나서 물 근처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병꽃나무를 만났는데요. 노란색으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질 때가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신기한 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종인데요. 꿀도 많아 여러 곤충들에게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병꽃나무를 관찰하다 보니 자연스레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바로 진박새의 울음소리입니다.
모히칸 스타일을 한 머리가 매력적인 새인데요. 이렇게 선명한 소리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신이 납니다. 오르막으로 이어지는 바위길을 지나서 성산 약수터가 보입니다. 오늘의 숲길 구간 중 절반 정도를 지나왔는데요. 음용은 불가하지만 물소리를 들으며 쉬기에는 딱입니다. 머리가 좋아 다른 새들이나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잘 따라하는 어치도 만났습니다. 겨울 내내 많은 도토리를 땅속에 보관하고 도토리가 새싹을 틔우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새이기도 합니다. 오늘 코스의 4분의 3 지점에 다다르시면 생태 서식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공간과 함께 산속 헬스장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화장실도 나오니 이용해 참고해 주세요. 계속해서 양재 시민의 숲 방면 서울둘레길 방향으로 20분 정도 걸어주시면 대성사 표지판이 보이는 내리막길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왼쪽 예술의 전당 표지판이 보이는 방향으로 내려가 주세요. 길을 따라 쭉 내려가시다가 왼쪽 방향으로 들어가 주시면 예술의 전당 야외분수 무대가 나오는데요. 이곳 주변 카페를 이용하시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트레킹을 마무리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면산 숲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